자, 지난 영상에서는 척도의 신뢰도와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상관 분석을 실습을 해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도 뭐 기초 통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수 간의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회귀 분석,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 애착이 정체감에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 화살표가 정체감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회귀 모형을 일단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도 하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 변수도 하나, 그다음에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종속 변수도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있는 형태를 단순 회귀 모형, 또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아이들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아버지 애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어머니의 영향력까지 같이 살펴보겠다. 동시에 이렇게 독립 변수가 두 개고 종속 변수가 하나인 이런 모형을 다중 회귀 모형, 또 다중 회귀 모형, 또는 그 다중이라는 말의 순서를 바꿔서 중다 회귀 모형이라고도 하고, 이런 분석을 다중 회귀 분석 또는 중다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PSS에서 이런 단순 회귀 모형이랑 다중 회귀 모형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로 돌아와서 일단 이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두 변수 간의 관련성, 이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이러한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회귀선 하나, 1차 방정식선 하나를 우리가 구하는 거를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 산점도로 가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면, 일단 우리가 아이들의 애착, 아이들의 정체감을 y축에다 놓고 아버지 애착을 그 x축에다가 이렇게 놓고 삼포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x축은 아버지 애착, y축은 아이들의 그 정체감이 됩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 점수가 각 그 설문 항목들에 대한 분포가 단순히 뭐 무작위로 분포된 것처럼 보이지 않죠. 이렇게 봐도 둘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하나 찾아내는 분석이 단순 회귀 분석이다. 그렇죠? 이 현상을 그 회귀 모형 선을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 회귀 모형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해보면, 자, 단순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SPSS에서는 분석에 가서 상관 분석 아래에 있는 회귀 분석으로 가고요. 회귀 분석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선형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상담 심리 분야에서 하는 그 회귀 분석은 다 선형 분석입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회귀 분석에 대한 메뉴가 처음에 이제 아무것 데이터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체감이 아까 종속 변수였기 때문에 종속 변수 항에다가 넣고, 독립 변수로는 아까 아버지 애착 하나만 들어가 있는 단순 회귀 모형이었습니다. 아버지 애착을 넣습니다. 뭐 통계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아까 도표를 우리가 삼포도로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굳이 뭐 체크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금방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독립 변수로 투입된 게 아버지 애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회귀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R 값은 아버지 애착과 종속 변수인 정체감과의 상관계수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0.554, 아까 우리가 그 상관 분석하면서 확인했던 그 숫자가 동일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R 제곱 값은 설명량이라는 겁니다. 설명량. 그러니까 아버지 애착이 이 정체감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설명하느냐. 0.307이니까 대략 한 30% 정도 설명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모형이 유의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를 F값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F값이 유의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 이 회귀 모형이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니까 회귀식 자체가 유의 수준 0.0000, 그러니까 별 3개죠. 수준에서 유의하더라. 이 회귀식은 유의하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정체감으로 놓고 독립 변수를 아버지 애착으로 넣은 이 단순 회귀 모형은 그 유의 수준 0.0001보다 작은 수준에서 별 3개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개수 부분에서 나오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단순 회귀 분석은 아까 삼포도에서 1차 방정식 직선 하나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직선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중학교 때 공부했던 1차 방정식 식을 생각해 보면, y는 ax, a는 여기에서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 플러스 b잖아요. b는 y 절편. 여기 보이는 요 앞에 나와 있는 베타값, 베타값 중에 독립변수 옆에 있는 요 베타값 0.8이라고 하는 게 A값에 해당되는 기울기가 되고, 상수로 나와 있는 89.446이 Y절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귀식은 Y는 0.8x 플러스 89.4라는 1차 방정식의 선이 되는 거고, 이 회귀식이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 회귀 분석을 했고, 이 회귀식이 유의미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그 아까 히스토그램을 체크하라고 그래프에서 차트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정체감의 분포도 히스토그램이랑 정규 분포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단순 회귀 분석을 하거나 다중 회귀 분석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분산 분석, 아노바라고 이제 영어로 표시가 되는데, 분산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F값이 유의미한지가 이 회귀 모형이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이 개수도 회귀식, 단순 회귀식이, 그러니까 그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회귀 모형의 식이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도 요 t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유의 수준이 다 별 3개에서 유의미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한 검증을 해봤고요. 이게 아까 우리 그 연구 모형 그림에서 봤던 아버지 애착 하나가 종속 변수인 그 정체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표시했던 첫 번째 그림에 대한 분석이 되고, 두 번째 그림이었던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이 동시에 어떻게 이 정체감 형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똑같이 회귀 분석으로 가고 선형으로 간 다음에, 아까 이제 좀 전에 분석했던 게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종속 변수에는 그대로 정체감을 넣어놓고, 독립 변수에는 아버지 애착에 어머니 애착까지 함께 포함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 애착의 토탈 값을 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 회귀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상관없이 그냥 디폴트로 놔둬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뭐 후진법으로 넣어라, 전진법으로 넣어라, 여러 가지 뭐 책에 따라서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떤 변수를 먼저 투입하느냐, 그래서 영향력이 낮은 거를 떨궈내 가지고 유의미한 회계식을 찾기 위한 방식인데, 지금 뭐 2개밖에 없으니까 크게 이게 뭐 방식이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량에 가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정값 신뢰 구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케이스 진단, 뭐 이런 거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선성 진단은 이제 그 변수가 많아지면서 보통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변수 간의 관련성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과에 어떤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공선성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또 이제 이것도 빠르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인데 두 가지 변수가 투입됐죠. 독립 변수로 어머니의 짝과 아버지의 짝 두 개가 들어갔다. 그리고 모형을 요약해서 보니까 요 두 개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관련 그 정체감과의 그 상관값은 0.57이 되고 575가 되고 R 제곱값은 0.331이 된다. 그러니까 33% 정도가 어머니의 짝과 아버지의 짝이 정체감을 설명하더라. 아까 이제 처음에 아버지 애착만 있을 때보다는 설명량이 증가됐죠. 그리고 아노바 분산 분석을 통해서 이 회귀 모형이 유의미한지를 확인해 보니까 F값이 유의 수준 안에 있기 때문에 별 3개로 유의미하다라고 이 회귀 모형이 유의미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개수도 개수 같은 경우도 아버지 애착까지는 유의미하지만 어머니 애착의 이 기울기 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회귀식이 아까는 단순하게 y는 ax 플러스 b 요 정도만 설명이 됐는데 지금 x 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y는 a1 x1 플러스 b1 x2 플러스 b 절편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되는 건데 지금 두 번째 기울기인 여기 지금 엄마의 착과 관련되는 이 비표준화계수 기울기 0.195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의 수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공선성 진단한 거를 보니까 특별히 이 고육 그 상태 지수가 15보다 작으면은 공선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고육값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조건 지수 같은 경우가 모두 15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공선성에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별 진단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넘어가면은 이제 제외시키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케이스 6번 같은 경우는 표준화 잔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보다 크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